한 천년 묵은 여우 요괴가 꿈에 나타나 그녀의 딸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제 아이가 고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면? 훗날 여우 부족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여우 좌우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흰뱀 한 마리가 여우 한 마리를 꽉 휘감고 있었죠. 곧한 입에 삼키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몸에 지니고 있던 작두를 들고 달려갔어요. 작두를 휘둘러 흰뱀을 토막 내버렸죠. 나중에 그 뱀을 큰 나무 아래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여우를 안고 집으로 데려왔죠. 집에 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보니 맙소사, 꼬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약을 발라주려고 보니 웬걸, 상처가 다 나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던 상처가 오늘은 아무리 봐도 상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이 낯설긴 했지만 결국 그날 꿈에 나왔던 여우 요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가 다 나은 걸 보고 산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낫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 떠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게다가 낮에는 사냥을 나가기도 했죠. 밤에 돌아올 때는 입에 꿩이나 토끼를 물고 왔어요. 자기를 돌봐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죠. 자기는 알아서 살아갈 수 있으니 제발 내쫓지만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우는 정식으로 우리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어린 여우는 저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제가 나무하러 산에 갈 때도 따라오고, 제가 불을 떼고 밥을 할 때도 저를 지켜봤죠. 심지어 제가 강가에서 목욕할 때도 조용히 옆에서 저를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했죠. 나중에 저는 현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고, 매주 금요일에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작은 여우가 이때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제가 막촌 입구에 도착하자 그녀는 여전히 숲에서 뛰쳐나와 제게 달려들었어요. 비록 그녀는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장난기 넘쳤죠. 그러던 제가 고3이 되던 해, 여름 방학날 그녀는 결국 저를 떠났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숲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보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저는 마주 걸어가서 할머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총각, 저는 딸을 찾고 있어요. 제 딸 보셨나요? 웃는 모습이 아주 인자하답니다. 할머니의 따님이 누구시죠? 제가 자세히 생각해봤지만 최근에 촌밖에서 사람이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비우면서 딸에게 집을 보게 했어요. 며칠 전에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당신 집에 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요. 게다가 당신도 저를 기억할 텐데요. 그럼 할머니께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라고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라고 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제 뒤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뒤돌아봤어요. 작은 여우가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니 여우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어린 여우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갔어요. 저는 할머니를 문 앞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도대체 어느 집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길을 잃고 우리 마을까지 왔을까? 밤에 산에는 맹수도 많은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숲속으로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분명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혼자 숲속에 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작은 숲속에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내일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린 여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먹이를 찾으러 나갔나 보다 하고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막 침대에서 내려오자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이 보였어요. 빨간색 두두두도였죠. 두두두도 안에는 검은색 긴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가운데는 붉은 종이로 둘러싸여 있었고 향기가 아주 좋았어요. 분명히 여자아이의 머리카락과 두두두도였죠. 저는 이것이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가지고 촌장을 찾아갔어요. 촌장은 이 물건을 보자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오후 씨 집안의 큰아들, 여자아이가 호감을 표시하는구먼. 이걸 들고 여자아이 집에 청혼하러 갈 수 있겠어. 어서 말해봐. 어느 집 규수가 준 거니? 당시에 나는 듣자마자 멍해졌어요. 이 물건은 저절로 내 방에 들어온 건데. 혹시 어린 여우가 가져다 준 걸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사방팔방 어린 여우를 찾았어요. 만약 걔가 물어온 거라면 분명히 걔가 좋아하는 물건일 테니까. 그때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아무리 멀리 가고 꼼꼼히 찾아도 어린 여우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걔가 가버리니 저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찬장에 놓인 두두두두와 머리카락은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았죠. 매일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계속 어린 여우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줄곧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냥꾼에게 잡혀갔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산에서 하루 종일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가 보였어요.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문으로 걸어가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손자를 찾고 있어요. 제 손자가 없어졌어요. 제 손자 보셨죠? 그렇죠. 라며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최근에 마을에 다른 사람이 온 적도 없고요. 저도 할머니 손자를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못 보셨다고요. 그럼 6년 전에는 제 손자를 본 적이 있나요? 할머니의 눈에 짜증이 스치는 듯 마치 저를 추궁하는 것 같았어요. 6년 전이라 머리를 굴려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할머니, 잘못 아셨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의 손자를 본 적이 없으니 어서 가 보세요라고 말했죠. 뜻밖에도 제가 이 말을 마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기이했어요. 마치 손자를 찾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웃음에 겁을 먹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뒤돌아서 냅다 달려서 촌장님 집으로 갔죠.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우리 집에 노파가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촌장님이 집에서 담뱃대를 물고 걸어 나왔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허둥지둥이야? 귀신이라도 봤어? 할아버지, 우리 집에 노파가 왔는데 어떻게 말을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저를 보면서 웃기만 해요. 어느 집? 노인네가 정신이 나가서 뛰쳐나온 건 아닌지 어서 가보세요. 촌장님이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담뱃대로 제 뒤를 가리키며 혹시 저 할머니 말하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아 바들바들 떨면서 뒤돌아봤어요. 그러자 아까 그 노파가 보였어요. 소리도 없이 제 뒤에 서 있었죠. 바로 촌장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쏜살같이 촌장님 뒤로 달려갔어요. 당신은 어느 마을 사람인데 후씨 집안 큰 손자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애꿎은 어린아이를 겁주고 말이야. 저는 손자를 찾으러 왔어요. 나오타이타이라오 타이타이는 이렇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후 촌장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힐끗 보더니 어디에서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촌장님도 제 성격을 아니까 절대 문제를 일으킬 리 없죠. 그러자 집에서 계란 2개를 꺼내 노파에게 건네줬어요. 그러고 나서 고함을 치며 어느 마을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거나 처먹고 꺼져. 앞으로 내 구역에 얼씬거리지 마. 저는 손자를 찾으러 왔어요. 그가 제 손자를 죽였어요. 저는 평생 그를 괴롭힐 거예요. 노파는 계란 2개를 받아들고 보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촌장의 얼굴은 점점 험악해졌어요. 담배를 두어 모금 3개 피우더니 저에게 처마등을 먼저 켜라고 했어요. 그 노파가 옆마을 사람인지 보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등을 켰어요. 등이 켜지자 노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훤히 드러났어요. 그때야 저는 똑똑히 봤어요. 노파의 어깨에 붉은 독사가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촌장은 얼굴색이 바로 변하더니 황급히 뒤돌아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손자야,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 노파 뒤에 그림자가 없는지 좀 봐주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쳐다봤어요. 지젠 라오타이 포주팅 쾅더짠 자이유첸 땀베이오 전메 잉즈 칸다오 저이 무더웠던 스샤더 한 마우스 정거럼 껑껑잉더 호우테 이러하오 지부시엔 시메이 사이다오 따순진의 르오리즈 팡저이 바바오젠 나스쭈 시추 안샬라이더 니커이 디게이어 날라이 춘장 팡따성이난다오 원에너간 진왕 춘장 우리즈 파우치 커스어 바팡리즈 오러거비엔 또우건범 메이자 오다오 춘장 수어더 바우지엔 왕파오 추먼 코우샹 수어메이 자오다오더스오 지우칸 젠나거라 오타이티더베잉 총루커우 젠샹 옌추파우치러 스창칸 칸나 오테이트리디더베잉 선서수장 더 비워라 질러우리 지에칸 밤원관 즈옌 엔실실 예엔이 누리메이 바오즈에나 샤이츠샤 바오즈엔 마오 니야 샹부간 증더동 실어 니부스 샹샨더스오 야저 사러 워에레네이슨 알리더 쩌러라오 타이포 타차이 후이라 이샤마 워딴츠시 이샹 메이더 쩌꺼런판 위수어 수어 메이오 워총 샤오 다다건범 메이더 쩌션머런
따순즌 이컨딩스 다션 머부가 이다더동시더러. 니짜 이츠 시샹샹. 워젠 엔찌오 샹치러륜이 앤더나지 앤스러. 위스지오 바땅니 앤더 스껑 춘장 수어러. 이 멍청한 녀석아. 산에 있는 걸 함부로 건드리면 되나. 이제 큰일 났다. 내일 내가 단공을 불러서 굿을 해줄게. 오늘 밤은 자기 집에서 자라고 말씀하셨어. 누가 불러도 대답하면 안 돼. 촌장님 표정이 심각한 걸 보니 그날 밤 저는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촌장님 옆방에서 잤죠. 한밤중 11시쯤 됐을 때 밖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발끝으로 살금살금 문 앞에서 걷는 소리 같았어요. 곧이어 노파의 원망에 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창밖을 봤어요.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더니 창문에 바싹붙어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놀라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불 속에서 보지 마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감쌌어요.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죠. 하지만 울음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서 이불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고 나서 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피투성이의 흰 뱀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은 저를 쏘아보고 있었죠. 마지막에는 제게 덤벼들며 내 목숨을 내놔, 내 목숨을 내놔라고 말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제야 꿈인 걸 알았죠. 그때 촌장님이 칼을 들고 뛰쳐들어와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것이 또 왔느냐? 어디 있느냐? 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러자 안심하며 저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저를 데리고 옆마을에 가서 사람을 찾아보려고요. 마침 옆마을에 가는 길에 저희 집을 지나가야 했어요. 저희 둘이 집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가 칼질을 하는 것 같았죠. 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에게 가서 보라고 했어요. 혹시 강도가 든 건 아닐까요? 저는 부엌 창가로 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또 그런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무서워서 땅에 떨어진 작두를 들고 거실 창가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런, 큰일 났어요. 주름투성이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뜻밖에도 어젯밤 그 노파가 집 안에 있었어요. 저를 보며 돌아왔느냐며 웃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어요. 촌장님은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달려왔어요. 또 어젯밤에 그 노파였죠. 촌장님이 이런 망할, 이 개자식아, 아직도 안 갔느냐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집을 잘 지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해.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 건장한 남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들은 모두 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넋이 나간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은 제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한바탕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미친 여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옆마을의 류단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류단공은 이 지역의 도사였어요. 예전에 누가 초상을 치르면 그가 장례를 치렀죠. 제가 막문에 들어서자 류단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갓 낳은 달걀 2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걀로 제 몸을 몇 바퀴 굴렸어요. 다시 깨서 맑은 물에 넣었어요. 설마 달걀을 물에 쏟자마자 순식간에 수십 년 묵은 것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류단공은 보더니 더러운 것이 들러붙었다고 말했어요. 걱정 마시고 저를 데리고 그 사람 집으로 가보세요. 저는 그 말에 마음속으로 의지할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곧 류단공을 따라 우리 집으로 갔죠. 류단공 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땔감 칼로 대문을 2번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에 엎드려 안을 좌우로 냄새 맡았어요. 갑자기 그는 극도로 끔찍한 장면을 본 것 같았어요. 갑자기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이어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 류씨 집안 선인이시군요. 소인이 눈이 어두워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살기 위해 덤불 속을 뒹굴며 마을 밖으로 도망쳤어요. 촌장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죠. 촌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쫓아갔어요. 집 문 앞에 저 혼자 남아서 멍하니 있었죠. 류단공도 미친 할멈을 보고 놀란 걸까요? 그럼 저도 끝장인 건가요? 그렇게 저는 집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촌장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이 녀석아, 이 근방에서는 류단공 그 사람밖에 없어. 일단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갈지도 모르지. 그러고는 먼저 문을 잠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문을 잠그려고 해도 자물쇠가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계속 잠글 수가 없었죠. 그때는 촌장님마저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겁을 먹었어요. 결국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뛰어갔죠. 제가 촌장님 집에 간 첫날 밤에도 미친 할멈이 또 왔어요 여전했죠. 창문에 엎드려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제가 촌장님께 말씀드리자 식칼을 들고 뛰쳐나가셨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향초와 지폐를 많이 태우고 문 앞에 꿇어앉아 좋은 말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미친 할멈의 모습은 마치 제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어요. 그 후 매일 밤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일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서 매일 밤 제가 잠들기만 하면 똑같은 꿈을 꿨어요. 미친 할멈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보며 웃는 꿈이었죠.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힐 거라고도 했어요. 저를 못살게 굴어 죽일 때까지요. 게다가 다음 날 깨어보면 제가 산속의 큰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그 당시에 흰뱀을 건드렸던 곳이었죠. 저는 매번 몰래 촌장님 댁으로 도망쳐 갔어요. 노인께서 걱정하실까봐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촌장님 댁에 숨어 지낸 이 보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고 류단공에게 부탁도 해봤지만 류단공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고 했죠. 아무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꿈속에 미친 할멈이 계속 저를 못살게 굴어 죽이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 죽을 징조는 안 보이지만
촌장님은 이미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때로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친 할멈이 또 나타나 저를 놀라게 하면 맞서 싸울 거예요. 그렇게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뜻밖에도 부엌에서 쟁쟁거리는 칼질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엌 문도 열려 있었죠. 그날과 다른 점은 안에서 불을 지핀 것 같았어요.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검은 그림자가 아궁이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갑자기 눈이 뒤집혔어요. 입으로는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저는 식칼을 들고 그 검은 그림자를 향해 내리쳤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엄청 빨랐어요. 그러고는 땅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앞의 사람은 미친 노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흰색 도포를 입은 남자였어요. 20살 정도로 보였죠. 그는 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내 녀석, 돌아왔구나. 보지도 않고 칼을 휘두르다니. 다 커서도 성질이 급하네. 그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에게 누구신데 왜 우리 집에 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내 친형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접시에 음식을 담았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형이라니, 저는 형이 없는데. 그는 웃으면서 그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 이름은 후펑후펑이라고 해.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 알 거야.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소식이 끊겼어요. 갑자기 도사 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나다니. 자칭 내 형이라고 했어. 당시 기분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냅다 촌장님 집으로 달려갔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지. 뭐라고? 그 애 이름이 후펑이라고? 촌장님이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후펑이라는 형이 있긴 했지. 하지만 3살도 못 돼서 요절했어. 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가보자.